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슈와 법률 주제를 바꿔서요. 김호중 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2차 공판 19일에 열리게 됩니다.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뺑소니 피해를 입었던 택시기사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선처해달라. 예, 어떤 의미죠? 네, 이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이제 김호중 씨와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물론 뭐 아무런 합의 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이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여부는 가해자 쪽의 혐의에 따라서 양형을 참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따라서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고 또 합의에는 일정 부분 뭐 합의금의 지급이나 어느 정도의 쌍방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팬들로부터 지금 총 누적 한 7,000장 정도 탄원서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탄원서는 탄원서대로 그리고 방금 이 부분 피해 택시기사의 선처 탄원서 이 부분 좀 다른 거죠? 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팬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아마도 김호중 씨의 양형을 참작함에 있어서 크게 고려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형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선고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예. 따라서 뭐 팬들이 뭐 냈던 탄원서가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한 장의 어떤 효력,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이 변호인 쪽에서는 그 택시기사가 그 부분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까? 네. 뭐 모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는 만약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관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뭐 이 사안에서 변호사의 개입 없이 변호인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뭐 합의가 됐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공판에서 이제 김호중 씨 측은 이제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2차 공판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혐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한다 그 부분은 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만 이제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이제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들을 이제 다 검토한 뒤에 그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이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 재판에 임하기 전에 이제 기록을 다 등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김호중 씨 변호인이 아마 그 기록을 충분히 등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뭐 그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따라서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맞고요. 이제 기록 등사가 완료돼서 검토가 마쳐지면 그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